이제 디렉 델타 펑션과 관련된 11절의 그 내용을 끝을 내고 이제 12절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제 델타 펑션을 이용하는 거죠. 델타 펑션을 이용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린 펑션이고, 이 그린이라는 사람은 앞에서 왜 그린 시오렘 있었죠. 그 그린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린 펑션을 구하는 데 있어서 델타 펑션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린 펑션에서의 그 디렉 델타 펑션의 그 이용 방법, 이런 내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브립 인트로덕션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린 펑션이 또 나오느냐? 또 나오죠. 워낙에 중요한 거라서 이제 13장에서도 나오는데, 13장은 수리물리학 1의 그 범위는 벗어나고 수리물리학 2에서 또 다뤄볼 텐데, 이 그린 펑션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어느 순간 어떤 그 자극이 가해져요. 어떤 순간 자극이 가해졌을 때, 예를 들면은 이 그린 펑션의 의미는 뭐 일단 그린 펑션에서 먼저 얘기하면은 이제 어떤 이제 t'이라는 시간에 어떤 시스템에 자극이 가해지게 됐을 때, 그 자극에 의해서 시간 t에 받는 리스판스를 이제 기술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아주 이제 유용하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그 의미에서 뭐 어떤 그 시그널을 샌딩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그널 샌딩한 그 이후에 어떤 시스템이 시그널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T'에서 시그널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T'보다 큰 시간 t에서의 그 시스템의 그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린 펑션을 이용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린 펑션 보면 이렇게 이 변수가 두 개처럼 보이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같은 종류의 어떤 변수예요. 근데 이제 그 위치가 다른 거죠. 위치가 하나는 T'이고 하나는 T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시간 T'에서 시간 T로의 그 진화가 이루어졌을 때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린 펑션이 유용하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한 그린 펑션의 형태로는 이제 요런 미분 방정식을 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인호모지니어스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가장 간단하게 뭐 초기 조건도 다 0이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솔루션을 구하는 것이 좀 더 간단해지니까, 이래서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델타 펑션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저기 인호모지니어스한 그 임펄스가 예를 들어서 이제 ft라 그러면 델타 펑션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요 적분에서 결국은 델타 펑션은 T'이 T에서만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의 결과는 T'이 T에서만 값이 있는 거니까, 따라서 이제 ft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하는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솔루션 yt죠, 그죠? yt라고 하는 솔루션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제 이 그린 펑션 방법을 이용하면은 어떤 식으로 구하냐 하면은 요 y 대신에 이 그린 펑션을 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건 이제 y의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잖아요. 이제 y가 지금 t의 함수니까 y가 지금 t의 함수이고 y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d 스퀘어 y dt 제곱을 말하는 것인데 요 y 대신에 그린 펑션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그린 펑션은 근데 표현할 때 t와 t 프라임 두 개로 표현하죠. 근데 미분할 때는 t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t 프라임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t 프라임의 의미는 시스템의 어느 t 프라임이라는 시점에 임펄스가 가해졌을 때 그때 이제 t 프라임보다 더 견고한 시간 t에서의 그 리스판스를 보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t 프라임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이 y 대신에 그린 펑션을 넣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y 대신에 그린 펑션을 넣어요. 이렇게 넣고 그린 펑션을 넣기 때문에 여긴 ft를 넣으면 안 되고 여기는 디렉트 델타 펑션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 이퀘이션으로부터 우리가 그린 펑션을 구해요. get g의 t와 t 프라임. 다시 말해서 요 그린 펑션과 관련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므로써 이제 그 솔루션 그린 펑션 g를 갖다가 구해요. 그리고 그 구한 그린 펑션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 ft 프라임 이렇게 넣고 이제 t 프라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 y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구합니까? 뭐 다른 방법으로 구해도 되지 않습니까? 되죠. 되는데 어떤 특정한 이제 문제에서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잖아요. 문제가 이 ft가 엄청 복잡하다. 복잡해서 이거 자체로 잘 안 풀린다 할 때는 이 ft를 넣는 대신에 이 델타 펑션을 넣으면 좀 쉬워질 수도 있잖아요. 델타 펑션을 넣고 이제 델타 펑션이 들어갈 때는 이제 요 그린 펑션을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해서 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 인 그린 펑션을 구한 다음에 이 그린 펑션에다가 요 f를 곱해서 그걸 적분해 주면은 솔루션이 나온다. 그러면 그린 펑션 찾는 것이 쉬운가? 우리가 쉬운 게 있었죠.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앞에 섹션 11의 이그젬플 3번이 그랬죠. 이그젬플 3번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요런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요쪽 드라이빙 텀이 다시 말해서 인호모지니어스 드라이빙 텀이 델타 펑션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생소하다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배운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하면은 쉽게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쪽을 갖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죠. 이 전체를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할 것 같으면은 y 더블 프라임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초기 조건 y 제로도 제로고 y 프라임 제로도 제로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결국 p 제곱만 남죠. 그죠? p 제곱 곱하기 요 y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인 y만 남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항은 오메가 제곱 곱하기 y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인 y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쪽은 델타 펑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인데 이거는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부터 y를 구하면은, 다시 말해서 이 솔루션의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하면은 바로 이렇게 됐고, 이것으로부터 역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yt를 구해 보면은 yt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드라이빙 텀이 인호모지니어스 드라이빙 텀이 델타 펑션일 때의 이 솔루션 yt는 이렇게 구해졌고, 그때 제약 조건은 뭐냐면은 이 시간 t가 t0보다 클 때만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 t가 t0보다 작을 때는 이니셜 컨디션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간 t가 t0보다 작을 때는 0이 됐죠. 그죠? 그래서 yt는 0이에요. t가 t0보다 작은 시간에는. 그러니까 t가 t0보다 큰 시간만 생각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t0란 시간에 임펄스가 가해지고 그 가해진 임펄스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 보는 거니까 t0 이전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t0 이후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시간 t0 이후의 이제 값에 대해서 솔루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솔루션을 얻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제 중요했죠. 그렇게 해서 솔루션을 얻었는데, 근데 이제 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형태가 바로 그린 펑션이 관련된 디퍼런셜 이퀘이션과 똑같잖아요. 그죠? 요 y 대신에 그냥 그린 펑션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요 y 더블 프라임 대신에는 그린 펑션에 더블 프라임이 들어갔고, 다음에 요 y 대신에 그린 펑션 들어갔고, 요쪽이 델타 펑션이잖아요. 근데 그 솔루션을 찾았으니까 우리는 요 그린 펑션, 요걸 만족하는 요 그린 펑션도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바로 이거겠죠.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그러면 그걸 찾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찾았으니까 좀 더 이제 요 그린 펑션이 이제 실제로 요걸 집어넣었을 때 솔루션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건데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제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오메가 제곱 y인데, 그래서 요 y가 뭐냐면 요 y가 여기서 이거잖아요. 이거 그린 펑션을 이제 토대로 해서 구해지는 거니까 요 y 대신에 요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지금 보면은 요 적분은 t 프라임에 대한 적분이고, 요 그린 펑션 요 t에 대한 게 있으니까 요 t에 대한 거는 t 프라임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냥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상수니까 적분 안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y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y인데, 이제 y가 요 솔루션 이거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요 시간에 대한 미분은 그냥 적분기호 안으로 들어가도 된다. 왜냐하면 적분은 t 프라임에 대한 적분이니까. 그다음에 이건 상수니까 안으로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것이 뭐였냐 하면은 d 제곱에 요거 더하기 오메가 제곱에 요거 한 거는 바로 디렉 델타 펑션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디렉 델타 펑션을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디렉 델타 펑션 곱하기 ft 프라임 하니까 ft 이렇게 이제 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원래 이퀘이션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오메가 제곱 y 이퀄 ft를 만족하는 원래 이퀘이션이 이제 이렇게 얻어지니까, 따라서 요 모양 즉 이제 이 모양은 바로 요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 그림 펑션이 관련된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요거죠. 요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미 여기서 이제 푼 거죠. 이거와 똑같은 형태다. 그리고 이 초기 조건도 여기가 y0와 y 프라임 제로가 제로인 거였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 펑션에 t equal 0일 때, 그 다음에 한번 미분한 거, 그림 펑션은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다음에 t equal 0일 때도 0이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양변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해서 구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그래서 요것의 라플라스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t equal 0일 때, 그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t equal 0일 때가 다 0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돼서 좌변은 p 스퀘어 플러스 오메가 스퀘어의 그린 펑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렇게 되고, 우변은 이와 같은 디렉트 델타 펑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인데 바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t0 대신에 t 프라임이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t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린 펑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렇게 됐고, 이것을 인버스 트랜스폼 해서 그린 펑션을 구하면은 t가 t 프라임보다 큰 돼서는 이제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 이제 t 프라임 대신에 t 제로인 거죠. 이렇게 되고, 이제 t가 t 프라임보다 작은 점에서는 다 0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인호모지니어스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그 인호모지니어스한 항이 바로 ft였죠. 그죠? ft를 이제 그린 펑션과 같이 곱해서 적분을 해주는데, 이 t 프라임은 t를 넘을 수 없죠. 그죠? t 프라임은 t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제로부터 무한대라 하더라도 t 프라임은 t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부터 t까지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다. 즉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 하면 이거 이퀄 이거 되는 그런 인호모지니어스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그린 펑션을 구해서 이제 그것을 요 적분식에 대입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는 것이죠.